예전에 선수 때는 7번 아이언을 한 145? 140 정도 봤어요. 150 안 봤어요. 왜냐면 방향성이 떨어져서 약간 이런 느낌에 쳤어요. 이렇게 한 140 정도 쳤던 것 같아요. 런까지 이제 토탈이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레슨을 하려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7번 아이언이 약간 좀 이런 형태로 맞아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훨씬 한 10m에서 차이 나죠. 볼 스피드는 어땠죠? 그러니까 클럽 스피드. 여기서 클럽 스피드보다는 클럽 스피드를 똑같이 빠르게 쳐볼게요. 이런 느낌의 좀 7번을 쳤거든요. 확실히 클럽 스피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볼 스피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봐야 되냐면 저기서 스매시 팩터하고 비거리가 보면 딱 이 정도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때 이걸로 따박따박 치면서 쳤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건 확실히 어프로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프로 테스트를 볼 때는 어프로치를 잘했는데 이제 퍼팅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가장 문제적인 거는 파3였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170, 180, 190. 190이 제일 싫었어요. 차라리 210이 나요. UT를 치면 되는데 180 사이에 있는 걸 칠 게 없는 거야. 자, 봐보면 7번 아이언을 140 정도 봐버리고 6번 아이언을 150 보고 그 다음에 5번 아이언을 160, 4번 아이언을 170에서 175 정도 보는데 180부터 200 안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볼 칠 때 제일 집중했던 게 파3에서 파만 하자. 지금은 170, 180 되게 편하게 치시잖아. 지금은 170 맘만 먹으면 7번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트랙맨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7번으로 좀 최대 효율을 내면서 치는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치면서 조금 7번이 되게 편해졌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샷 차이가 느껴지나요? 손목을 사용해서 임팩트를 더 강하게 주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는 볼을 찍어치거나 이쁘게 쓸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찍어치다 보니까 저도 엘보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찍어치는 것보다는 쓸어칠 때 볼이 좀 더 정확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목으로 볼을 이렇게 이쁘게 걷어냈어요. 바닥을 예쁘게 스치듯이. 그 PD님이 그 임진환 프로님 그 영상 보면서 성냥각 있잖아요. 그 영상. 그렇죠. 표현이 난다. 그 표현 저도 너무 좋은데 저도 그런 느낌으로 쳐요. 성냥을 킬 때 안 닿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찍어버리면 부러지기 때문에 살짝 스치듯이 그 느낌으로 스냅으로 이렇게 살짝 스쳤어요. 근데 그러면 비거리가 안 나요. 볼을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우선 이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좌측에 보면 왼쪽 아래 보면은 저 스매시 팩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38 이상 정도. 아이언이 1.38 이상이면 되게 높은 편 아니에요? 되게 높은 편인데 저는 평균적으로 1.40까지 쳐요. 40에서 더 잘 나오면 더 잘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면 더 깔끔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의 차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언의 모든 샷의 영향에 비거리를 내는 방법이 될 거예요. 볼은 정확하게 1.5의 반발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고반발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1kg의 힘으로 던졌을 때 1.5 정도 튀어요. 하지만 모든 채들은 벽면처럼 평행인 상태에서 맞는 게 아니라 각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로 거리를 내는 거예요. 7번 아이언보다 9번 아이언이 더 누워 있으니까 얘가 더 반발 개수가 낮아지면서 거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볼을 그루브를 태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지는 그거를 최소화, 그러니까 볼의 반발 개수를 최대에 죽여가지고 볼을 쳐서 스피닝을 높이 치는 거고, 이 페이스 단면을 많이 타면 탈수록 스피닝이 많아지는 거고, 맞았을 때 페이스 면을 바로 출발해주면 비거리가 많이 나는 건데, 이게 각도에서도 스피닝이 나오기 때문에 7번이면 여러분들의 스피드면 충분히 백스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그린이나 딱딱한 그린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웬만큼은 스핀이 다 먹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를 단면을 세우면서 때려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예전에 제가 알았을 땐 7번이 그냥 이렇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서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7번이 왼쪽 발 앞에서 펴지는 느낌으로 맞아야 헤드 페이스 각도가 봐보면 10도 정도 죽은 상태에서 들어가요. 지금 제 채는 P7MC인데 이게 이제 로프트 정보를 보면 34도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임팩트를 때리면 얘는 한 25도에서 22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스매시 팩터를 최대치로 올리는 거죠. 한번 쳐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 더 쉽게 나온. 그리고 핸드 퍼스트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즉 손이 앞에서 맞았을 때 클럽 스피드는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이런 분들 봤을 거예요. 되게 가볍게 치는데 멀리 나가. 나는 세게 치는데 생각보다 멀리 갈 것처럼 안 나가.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걸 때렸을 때 이렇게 조금 밀고 나가는 볼과 이거를 때려버리면서 끊어버린 볼들은 헤드 페이스 단면을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최대한 줄여서 치는 거예요. 그건 너 프로나 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년 동안 손목을 이렇게 풀어서 쳤어요. 그러니까 즉 20대 후반까지 29까지만 볼을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꾸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바꾸기 쉬울까요? 그래서 제가 연습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렇게 잡고 이게 손목이 풀리면 옆구리를 때리거든요. 이 옆구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게끔 볼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뒷땅이랑 타핑이 났을 때 확연하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볼만 깔끔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스매시 팩터를 집중해서 봐봐요. 이게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와요. 볼만 맞출 수 있다면. 얼라이먼트 스틱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 그냥 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탕 때리는, 옆구리를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작게 드세요. 크게 들면 더 세게 때려서 아파요. 여기 이만큼만, 허리 정도만 들어서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스틱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바닥을 성냥이 스치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한 번 더 쳐볼게요. 이거 잘 나왔겠다.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은 원래 볼에서 에너지 받을 수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스매시 팩터의 반발 개수가 대부분 1.35여도 잘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를 5번 아이언만큼 효과를 줘버리니까 얘는 풀스윙으로 제 클럽 스피드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엄청 나가겠죠. 그러니까 골프존에서 비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스크린 치면 비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요. 다 손목을 잘 쓰는 거. 그렇지. 맞았을 때 이 각도의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골프공은 사실상 살짝 서서 맞아야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띄우려고 이렇게 손목을 써버리면 오히려 비거리 손해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스핀도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스핀도 많이 먹고 탄도도 높아지고. 그렇죠. 탄도도 높아지고. 똑똑하네. 많이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루에 30개에서 50개 정도만 하면 돼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뒷땅 때렸어요. 확실히 왼쪽에. 그러면 뒷땅 때리나 탑볼 쳤을 때는 그 얼라이먼트 스틱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흔들려요.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살짝 골프공만 스쳐가면서, 근데 손의 느낌 자체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여기서 봐보면 이런 느낌. 이것도 살짝 두껍게. 자, 여기서 이거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훨씬 그쵸. 이 스틱의 움직임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 바닥에 맞거나 타핑을 맞으면 채의 울림이 그대로 스틱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울리거든요. 최대한 스치는 느낌을 가지고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하루에 솔직히 말해서 한 100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연습량이면 좀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 30개 정도. 100개가 근데 샷을 100개 치면 1시간 걸리는데 이걸 치면은 20분이면 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볼을 때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비거리를 환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일반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네. 저 정도 수준의 아마추어들은 되게 궁금한 게 손목을 쓴다는데 네. 네. 뭐 너무 프로님이야 몸에 익으셨겠지만 네. 어느 순간에서부터 풀려갖고 뭔가 몸통 회전과 함께 네. 풀려갖고 이게 내려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인식을 좀 빨리 해야 되는가 아니, 그 타이밍이 언젠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손이 왼쪽 허벅지 근처에 오면 과감하게 때려요. 그럼 확 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근데 풀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아까 얼라이먼트 스틱 봤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풀어요. 그러니까 이 스틱이 배꼽을 안 지나가게끔까지만 풀어요. 그 그립 부분이 그렇죠. 이 그립의 끝에 선이 있다고, 레이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탄력으로 그냥 릴리즈를 하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이 핸드 퍼스트 된 상태에서 헤드가 낮은 상태에서 맞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좀 강제적으로 앞에 준 상태에서 골프공이 맞는다는 이미지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골프공이 생각보다 쉽게 멀리 날아가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런 형태인 거죠. 골프채가 우리가 34도 정도, 30도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거의 서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많이 치거든요. 방금 그러니까 저 스틱을 하면 이런 동작이 되겠죠. 한 번 더 다시 해보면 이런 느낌에 나오면 스매시 팩터가 1.37은 무조건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비거리를 내는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손이 나가는 느낌에. 근데 이 동작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차피 볼을 치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연습을 하면 그래도 이 느낌이 엄청 사라지지 않거든요. 좀 쉽게 더 표현을 하면 런닝하는 느낌이에요. 런닝을 할 때 우리가 골프채를 세워놓고 그대로 밀잖아요. 그 느낌으로 샷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런닝 어프로치 하듯이 느낌을 가지고 샷을 해보면서 볼을 쳐보면 이게 좀 짧은 샷에도 불구하고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 그리고 공 위치는 약간 왼쪽 발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가운데보다. 제가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취향이에요. 저는 이거는 네. 가운데 놓고도 그렇게. 네네네네.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도 놓고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게 볼이 이쁘게 떨어지는 게 좋다 보니까 왼쪽에 놓고 치는 게 올라가면서 치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왼쪽에 두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두는 거 치고는 네. 저도 좀 왼쪽에 많이 두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탄도나 스핀이나 뭐 궤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좌우 대칭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다고 해도 무게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왼쪽에 체중이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다운블로가 더 잘 될 거고 오른쪽에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상향 타격, 어퍼블로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회원님들을 가르쳐 보면 생각보다 몸이 잘 나갔는데 어퍼블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몸이 하나도 가지도 않았는데 다운블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사실은 엄청 간단한 얘기예요. 채가 서서 맞으면 멀리 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손만 나가려고 하니까 저 스틱을 끼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 하체를 잘 봐보시면 자연스럽게 회전될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런닝하는 느낌으로 볼이 딱 맞아주면 이건 좀 아이언이 쉽게 비거리를, 그러니까 다른 클럽들도 비거리가 쉽게 나가니까 이렇게 꼭 연습해 보세요.